자, 이번 시간은요. 민법 행정사 2차 민법 계약이요. 그 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계약. 그래서 계약의 효력. 다시 말하면 계약 자체의 구속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약은 뭐가 있다? 구속력이 있다. 다른 말로 계약은 계약 당사자죠.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이 발생된다. 계약이 체결되면요. 즉 당사자 간에 1차적으로 법규범으로서 계약 자체가 작용을 해서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 다른 말로 계약의 규범력이라고 하죠. 규범력. 네. 그래서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 자체를 계약의 규범력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가 성립을 하게 되면 그 효력은요. 권리장애 발생이 존재하지 않는 한, 권리장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한 즉시 그 효력은 발생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인 간의 매매 계약이라든가 뭐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을 함으로써 그죠?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는 근거 자체는 국가가 계약 사적 자치 원칙 즉 계약 제도 자체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 질서의 승인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계약의 구속력과 계약의 이행 청구예요. 그래서 계약 자체가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 의무 이행을 다 해라. 즉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겠다 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했을 때 자 계약의 요 이행 청구를 근거 지우는 규범 자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우리 민법 제 563조와 568조에서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 자 매매의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매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뭐 자동차 계약을 매매 계약했을 때 그러한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한 대금 그죠? 대금 돈이요.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러한 매매 계약은 성립된다 이겁니다. 그 효력이 생긴다. 자, 568조 1항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한다. 권리금이라뇨. 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한다. 그죠? 소유권을 이전해야겠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쌍방 의무는 특별한 약정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반면에 105조에서 뭐라고 규정되어 있죠?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 표시를 한 경우 그죠?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 표시하면은 그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의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의 전형 계약 외에 그죠? 비전형 계약에 있어서 그 뭡니까? 비전형 계약에 있어서 그 법 규범에 대한 요건의 근거는 그러한 비전형 계약의 법 규범의 근거는 민법 제 105조에서 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사안에서요. 자, 매도인 을이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갑은 자, 매수인이죠. 매수인. 그래서 자, 요 자동차 X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수인 갑은 4월 1일 자, 매도인 을로부터 을 소유 자동차 X를 1,000만 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중요한 거는 자, 인도일을 5월 1일로 정했고 대금 지급일을
6월 1일로 둔 경우입니다. 자, 이랬을 때 자, 먼저 매수인 갑이요. 예를 들어서 4월 10일 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아직 인도일 5월 1일이죠. 근데 매수인이 먼저 4월 10일에 매수인 갑이 매도인 을에게 야, 매매 목적물 자동차 X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이때 매도인 을은요, 이러한 이행 청구에 대해서, 갑의 이행 청구에 대해서 그 인도 채무의 이행 기기가 언제다? 5월 1일이다 라는 사실을 주장 증명함으로써 갑의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 효력의 발생 소멸을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관련시키는 어떤 내용에 대한 합의, 다른 말로 조건을 걸거나 기한을 둔 경우, 이때 계약 효력을 저지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거죠. 계약 효력 자체를 저지하기 위한 요건, 다른 말로 이행 청구를 받은 상대방이 항변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죠. 항변으로 주장 증명해야 될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상에 대한 내용의 합의를 자, 자동차 인도일을 5월 1로 정했잖아 라고 매도인 을은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자, 매도인 을이 매수인 갑을 상대로 5월 10일로 할까요? 5월 10일에 매도인 을이 매수인 갑에게 야, 대금 1,000만 원 이행해라 지급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이때 보세요. 대금 지급일은 6월 1일로 뒀잖아요. 그죠? 이에 대해서 매수인 갑은 나의 대금 지급 채무 이행기는 아직 도래되지 않았다. 즉 아직 6월 1일이 도래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주장 증명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을의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 자체에 대한 그 전형적인 계약, 그죠? 에 대한 근거 규정은요. 이처럼 매매 계약 같은 경우는 563조에 있고 그다음에 568조에서 두고 있다까지. 그다음에 자, 요 두 번째 사안은요. 비전형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리스 계약 같은 경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갑과 밀수업자 을 사이의 리스 계약을 3년 그리고 매월 1일 1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체결한 경우다. 이에 대한 법 규범에 대한 근거 규정은 비전형 계약 자체에 대한 계약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는 그 근거 규정은 민법 제105조에서 보고 있다. 즉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 표시를 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그 의사에 의한다라고 봐서 비전형 계약에 있어서도 일정한 정형화를 갖는 이러한 리스 계약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105조가 구체화되어서 법규범 자체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중요한 건요. 계약에 대한 구속력, 그죠? 계약에 대한 구속력에 대한 근거 규정을 어떻게 살펴봤는지 전형 계약과 비전형 계약으로 나누어서 살펴봤다. 아시겠죠?